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 7시 3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방송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모두 쓰레기다. 쓰레기 명단이 4월 11일 공개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정섭이 귀국하고 호주 대사로 나가있죠. 황상무는 사퇴했다. 한동훈이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언론인 회칼탈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이정섭 호주 대사도 일면 20일 자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제 이상로의 견해를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이정섭 씨는 호주 대사로 가 있잖아요. 수사받으러 와라 그러면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수사받으러 와라 그러면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사받으러 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날짜 잡아가지고. 그쪽에 아그레망이라고 외교관들은, 대사는 그쪽에서 당신을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합니다라고 인정까지 했어, 호주 정부가. 근데 그 사람 지금 오는 거야. 공수처가 소환했나? 수사받으라고 안 했다니까요. 한동훈 씨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떳떳하게 대응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 왜 도망가냐? 수사해? 받으러 와라. 그러면 당장 비행기 타고 온다. 전공법으로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좌파의 공격, 그리고 저쪽 사람의 야당의 공격에 하나도 대응을 안 해요. 그저 뭐라 그러면 그냥 벌벌 기어. 야당이 벌벌 설설 기는 거야. 이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난 말 잘하는 줄 알았어. 말도 잘하지 못해. 그냥 벌벌 겨. 야당이 뭐라 하면 그냥 설설 기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어제 그제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에 이제 교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교민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136인) 시국 선언문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36명의 교민단체의 대표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미국에 계시는 교포단체에서. 거기서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활자로. 일부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의 실패한 사법개혁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되어버린 공수처가 그 발단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러 교민들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136명의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외 일부분입니다. 공수처는 이정섭 대사에 대한 수사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개월간 방치하면서도 무턱대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이번 사태를 키웠다. 이는 수사 중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일제 활동을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 정치 볼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며
결국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일 뿐이다. 대사는 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대사의 격은 양국 간의 관계를 상징한다. 호주는 이미 아그레망을 발급해 이종섭 대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제라도 국가 분란이 도구로 전락해버린 공수처를 해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파적 정쟁을 일삼는 무책임한 국정방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독자들을 선동하는 나팔수가 아닌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자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성명서 136인 성명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명서에 대해서 미 대사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그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주미 대사관 소속 영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6인 시국 선언문은 내가 한국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물어봤더니 너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 교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136명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야. 그랬더니 영사, 미 대사관에 있는 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법을 어기면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민이 뭐라고 하냐면 X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화요일 날이죠. 어제 그제 이런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하고 끝나고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 올레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레길을 이제 대학 동창하고 둘이 이렇게 걸었습니다. 올레길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산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변가 가고 하는데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해변가 가는 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제주도. 그래갖고 이제 한 8시 좀 넘어서 어두컴컴해서 이제 그 민박집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저는 한 주말까지 있으려고 하다가 어제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게 된 자세한 연유는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자, 물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에게 뭐 위로의 말씀을 주신 분도 있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자,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송에 이런 견해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박명규 박사님이시고요. 박명규 박사님은 제 MBC의 위에 상사였던 분이고 지금은 5.18 학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명규 회장님, 박명규 박사님의 견해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국힘당을 믿지 않고 애국 보수 이익에 모두 연대하여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망한 소망은 이번에도 또 물 건너간 것 같다. 대인이라며 국회의원을 찍자는 소리 또 떠들 것 같다. 이상로 박사는 첫째, 국민의힘은 믿을 수 없다. 둘째, 국힘당 소속이 아닌 진실로 애국적인 인사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모든 보수 우익적 분소 정당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한데에 모여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총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한데에 모이기 위한 플랫폼으로 내일로 미래로 당을 만들고 연대를 위한 룰을 나름대로 만들고 지난 약 5개월 동안 보수 우익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연대를 외쳤다. 그런데 호응이 신통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결심을 발표했다. 민경욱이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며 별도의 당 깃발 아래 출마하는데 이상로 나는 민경욱을 지지한다. 이상로 나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내일로 미래로당을 떠나지 않겠다. 당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 총선 후에 그동안 추진하던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
가로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박명규 박사님의 견해입니다.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 이 박명규 박사님은 제 MBC에 그분이 이제 국장하실 때 제가 팀장을 했어요. 필자는 이상로 박사가 외쳐온 애국적 보수 우익 연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없다. 연대의 주선자로 이상로 박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플랫폼으로서 내일로 미래로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상로 박사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적극 지지했다. 참여자들이 디테일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모여서 의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 참여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적어도 이번에는 실패했다. 필자는 애국을 외치는 보수 우익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가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좌익도 나쁘고 부패한 기득권을 비호하는 국힘당도 쓰레기지만 입만 열면 애국을 외치는 자들도 쓰레기라고 평가한다. 실은 필자가 이와 같은 평가를 오늘 비로소 내린 것은 아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내린 것이다. 애국을 외치는 자들도 위선자들인데 다른 자들은 말해서 무엇하는가.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다라고 하는 박명규 박사님의 견해를 전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걷고 있다가 교수가 주말까지 머리 좀 식힐 겸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구상도 좀 할 겸 해서 이제 올레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그냥 일찍 올라왔습니다. 일찍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밤 한 잠 못 자고 고민했고, 그리고 제일 첫 비행기,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첫 비행기는 7시에 있습니다. 표가 없는 거를 그 다음 비행기 표를 끊고 일찍 가서 새벽 5시부터 대기했다가 이제 7시 비행기 안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7시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하루 바빴고요. 여러분, 저렇게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적어도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를 조롱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일단 그분들이 말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는 한국 사람이 안 돼야 하는 겁니까? 아, 4월 11일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보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제 사라져야 할 분의 명단이 작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범죄 집단, 이쪽의 범죄 집단, 이쪽과 저쪽의 범죄 집단을 척결하는 방법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애국적인 인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애국적인 인사들은 다 입으로만 애국이지 마음속으로는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도자래요. 그래서 제가 비난을 받습니다. 이상로, 그 사람도 지도자 아니야. 그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합치자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돼. 그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은 안 돼. 제가 새벽에 방송을 못하고 서울로 올라온 그 이유,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4월 11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4월 11일 이후에 사라져야 할 사람들 명단이 발표됩니다. 제보들, 그분들은 4월 11일 이후에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4월 11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존속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속하는데 가장 암적인 존재들이 바로 내 옆에 내가 애국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암적 존재라는 겁니다. 선거 끝나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내용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너는 어떡할 건데? 대한민국이 존재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안 되더라도 시도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